까고 있습니다. 이게 햇마늘이죠. 네. 네, 햇마늘일 거예요. 이 영양가도 좋고, 이렇게 까다 보니까 냄새도 좋게요. 향도 좋고. 손이 맵습니다. 네, 손이 알이죠. 알입니다. 네. 이 마늘로 이번에는 마늘청을 담고 정력제를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마늘 가지고 이제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올려볼 겁니다. 예, 햇마늘을 껐는데 상태가 안 좋죠.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.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이제 작물을 이제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은 상품성 있는 거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상품성은 떨어져도 다 충분히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도 활용도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는데, 이 시골 양반들은 이게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지 못해요. 그리고 또 쓰는데도 그렇게 좀 뭐라 하지, 어려움이 많죠. 다듬기도 힘들고, 째가는 것도 있고, 상한 것도 있고, 이러기 때문에. 지금도 그 시골 노인 양반이 다듬어 오신 것과 또 우리가 깐 것을 합쳤는데, 이 정도로 상태가,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것도,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 이것을 잘 다듬어서 이제 꿀마늘도 만들 것이고,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마늘을 활용도 높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올려볼 겁니다. 자, 이제 간단하게 마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이 마늘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렇게 깨물어 먹거나 잘라 먹거나 아니면은 다졌을 때 굉장히 아린 성분이 나와요. 그 아린 성분은 알리신이라고 하는데, 원래는 이 마늘 자체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끝에 여기 보면은 마늘 뿌리하고 이 끝부분, 요 부분에 이제 알리네이진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. 요놈이 서로 만나면서 작용을 해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알싸한 맛이거든요. 우리가 흔히 왜 마늘 먹고 나면 한참 오랫동안 입에서 냄새가 안 가시잖아요. 그래서 좀 키스하기도 뭐하고, 뽀뽀하기도 뭐하고. 그게 바로 알리신 성분인데, 이 알리신 성분이 사실은 혈관 청소도 해주고,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. 근데, 오히려 이 알리신 성분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몸을 망가뜨려요. 특히 어디를 망가뜨려요? 위장을. 이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마늘 많이 드시고 이제 속쓰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게 알리신이 너무 독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하거든요. 어떤 분은 못 모르고 뭐 마늘 액기스 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구토하고 막 어지러워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알리신을 중화하는 방법이 이제 익히는 거거든요.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알리신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아이젠이라는 성분이 나와요. 그 아이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신진대사를 이렇게 원활하게 촉진시켜줘요. 그러니까 좀 피로감이 덜해진다는 거죠. 그 아이젠 성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 방법, 익혀서 먹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익혀서 먹는데, 이제 지금 제가 이 마늘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렇게 좀 반으로 이렇게 잘랐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냥 통째로 익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꿀마늘을 담았었는데 그 안에까지는 덜 익어서 꿀마늘을 이제 먹었을 때 좀 아리더라고요. 속이 좀 이렇게 팍팍한 느낌? 좀 부담감, 우리 속에서 좀 부담감을 느꼈어요. 그래서 잘 익으라고. 너무 익혀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어야 이제 그 아린 맛이 없어지고 좀 고소한 맛으로 남거든요. 그게 아이젠 성분인데, 아주벤 성분인데, 그걸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해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다듬어서 일단 이것으로 그냥 꿀마늘을 만들 거고요. 그리고 이제
또 굳이 이렇게 막 애써서 이렇게 들여서 까지 않아도 우리가 마늘을 좀 충분히 이렇게 활용도 높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올려볼 겁니다. 어휴, 이걸 반으로 가르고 다듬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네요. 어쨌거나 이것을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굽는 방법도 있고 여러 찜기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찜기는 없고 제가 이렇게 약재를 찌면서 그냥 요지 산발이에 얹어놓고 쪘었기 때문에 그대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늘을 칠 때는 광목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마늘을 그냥 쪄서 건져내기도 쉽고, 그리고 이 마늘이 훈정되면서 골고루 푹 쪄질 수 있도록 광목을 깔고 찌는 것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. 양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. 한번 넣어볼게요. 다 안 들어가면 2번에 걸쳐서 찔 것이고, 다 들어가면은 한 번에 찔 것이고,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속에까지 다 안 쪄질 것 같은데 반만 해보겠습니다. 반반씩 해서 쪄보겠습니다. 광목을 한 다음에 잘 덮어줘야 돼요. 이제 여기 기왕이면 냄비에 잘 닿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. 이제 찌기 시작하는데요. 이건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 이건 반으로 갈른 거기 때문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아마 쪄주면 거의 아마 익을 거예요. 만약에 좀 설익었다 싶으면 2, 3분 더 쪄주면 될 것 같아요. 약 7, 8분 정도 지났습니다. 이 냄새를 맡았을 때 구수한 냄새가 나면 다 익은 것입니다. 좀 다 익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저희는 채반에다가 잠시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빨리 식고 수분도 빨리 날아갑니다. 아, 빨지 마요. 빨지 마요. 이렇게 채반에다 고글고글 펴주면은 빨리 식고 수분도 빨리 날아갑니다.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꿀에 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렇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용기에 담아주면 됩니다. 이걸 반으로 자르는 이유도 통으로보다는 반으로 자르는 것이 훨씬 먹기도 좋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 플라스틱 그릇에다 좀 용기가 좀 마땅한 게 없어요. 여기다 담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에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맞을 거예요.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100% 살균소독 뭐 이런 것을 문구를 사먹으면서 100% 소독이 돼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. 근데 인간이 만약에 100% 소독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면은 만약에 지난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출현을 했을 때 아마 멸종할 겁니다. 네. 견디는 면역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적당히 좀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또
그 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질병이 발병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 때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상류층이에요. 그 지저분한데 조금은 좀 비위생적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요.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나친 그런 위생 개념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그런 위생이 깨끗한 곳에서 이 사람이 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설명을 할게요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양치질인데 그 양치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.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꿀만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마늘을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상품성이 없는 그 마늘을 가지고 왔어요. 여기 계신 분들이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이제 좋은 것은 마트나 이런 데 이제 판매로 나가고 이제 그 좋지 않은 것은 집에서 다들 이렇게 먹어요. 농사 지으신 분들이 좋은 거 거의 못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근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굳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도 있고, 그래서 이 꿀마늘하고 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이건 다음번 영상에도 할 건데요. 일단 마늘을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는 꿀을 부을 거예요. 꿀은 이번에는 아카시아 꿀을 쓰지 않고 이 자파꿀을 쓸 겁니다. 야생화 꿀이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야생화 꿀이고, 좀 편하게 말하면은 이것저것 이꽃 저꽃이 섞여서 만들어진 꿀이니까 자파꿀이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이 꿀은 이게 작년 가을에 제가 사놓은 꿀인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숙성이 됩니다. 색이 좀 진해져요. 처음 가져왔을 때는 이보다 연한색, 그러니까 좀 많이 연한 갈색이었는데 지금은 좀 갈색에 가깝죠. 일단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2통을 가지고 왔거든요. 일단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부어보세요. 천천히 보세요. 2통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. 오케이. 네, 그냥 부세요, 계속. 자,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쫙. 오, 편광이라. 잘 숙성돼가지고 꿀도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. 좀 기다려 볼게요. 왜 그러냐면 좀 기다려봐요. 지금 보면 안 돼요. 이제 내려가는 상태를 보고 이 꿀마늘을 만들면서 그냥 이제 조금씩 만들어도 되는데 뭐 양이 많으면 좀 더 만들어서 꾸준히 두고 먹으면 되니까요. 숙성될수록 더 좋아요. 일단은 한 2주에서 20일 정도 놔두면 숙성이 되는데 실온에다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. 꿀에도 효모가 있어요. 꿀벌의 치맥이라고 할 수 있죠. 얘네들이 입에다 물고 와서 뱉어놓은 것이 꿀이잖아요. 꿀 속에는 그 효소가 있어요. 그 꿀벌 특유의 효소가 있기 때문에 더 수성도 잘 되고 그리고 더 잘 뱄니다. 그리고 산화작용이 잘 일어나요. 화학작용이.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.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딱 그냥 한 통 하니까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잘 숙성되면은 하루에 몇 개씩이라고 할 필요 없고요. 내가 그냥 한 수저 떠서 그냥 하루 2-3번 그렇게 그냥 먹을 겁니다. 잘 활용하면
좋은 약이 되는 거니까요.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. 정성이지. 이거 까는데 하루 배 가르고 다듬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약은 모든 게 다 정성인 것 같아요. 정성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내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면은 그게 약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한 통 이상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딱 한 통이니까 딱 적당하네요. 그래서 한 20일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그때부터 볶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시골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그냥 통마늘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러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보약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이제 이 꿀마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